요즘 들어 주변에서 은퇴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한창 사회생활 하던 시절엔 60년 대생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라고들 했는데 정작 정년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막막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은퇴하면 그동안 못 누려본 자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낭만적 기대도 물론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특히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때에는 퇴직 후 준비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기분마저 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오늘은 그 막막함과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60년 대생 세대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사례 3가지를 들어가며 구어체로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은퇴하면 뭘 해야 하지? 마이너스 하루하루가 길어서 힘들어요. 먼저 첫 번째 사례로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야간 자율학습까지 함께했던 친구가 떠오릅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로 30년 넘게 착실히 살아온 친구였어요. 그런데 정년퇴직하자마자 드디어 쉰다 하고 좋았던 것도 잠시,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무료함이 금방 덮쳐왔대요. 하루 이틀은 아침 늦게 일어나 TV 보고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하는 게 좋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사람도 자주 못 만나고 할 일도 없어서 우울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저녁에 가족들 맞이할 때도 표정이 어두워지고 아내와 말다툼이라도 하면 내가 지금 무기력해서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시간 관리와 정서적 공허함이라는 점이 느껴졌어요. 진짜 의외로 할 일 없는 시간이 많으면 그게 괴로워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사원이든 직장인이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데 맞춰져 있던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취미활동 미리 찾아두기. 은퇴 전에도 주말이나 휴가 때 할 수 있는 취미를 미리 즐겨보는 게 좋아요. 시간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를 찾으려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정한 루틴 만들기. 은퇴 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일정 시간에 집안일을 하거나 친구와 약속을 잡는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두면 무기력증을 덜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 동호회, 봉사단체, 시니어 커뮤니티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은퇴 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거든요. 2. 경제적 부담은 어쩔 거야? 마이너스 괜찮겠지 했다가 큰 코 다쳤어요. 두 번째로는 제 선배 B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B 선배는 60년대 중반생으로 전에 대기업에서 꽤 좋은 직책에 있었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도 좀 받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어서 몇 년은 괜찮겠지 하고 안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 보니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들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고정 지출이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생활비, 각종 보험료, 가족들 지원, 자녀 결혼 자금, 교육비 등 같은 비용은 오히려 은퇴 전에 미리 똑똑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확 몰려올 수가 있죠. B 선배 같은 경우는 퇴직금으로 소규모 식당을 해볼까 했다가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큰 손실을 봤는데 그 뒤로도 생활비는 계속 나가니까 불안감이 커졌다고 해요. 또 막상 창업을 한다 해도 나름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고 해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퇴직금 적금 털어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2차, 3차 충격이 연이어 오더라고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재무 계획 세우기. 은퇴 나이가 가까워지면 재무상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굴릴지, 퇴직금은 어떻게 활용할지 세부적으로 계획해야 해요. 과감한 지출 줄이기. 은퇴 후에도 예전 수준으로 쓰면 금방 자금이 바닥날 수 있어요. 전기료나 통신비, 보험료 등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보세요. 투자보다 안전 먼저. 무리한 투자나
창업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뛰어들면 낭패 보기 쉽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3. 사회적 역할 상실의 두려움 마이너스 그래도 내가 한때는. 세 번째로 우리 유씨 아저씨 얘기를 해볼게요. 동네에서 늘 손잡고 다니며 밝게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한동안 뵙기 어려워서 걱정이 됐죠. 알고 보니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이제 난 더 이상 쓸모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집 밖을 안 나가셨답니다. 회사 다닐 땐 과장, 부장, 이사 이렇게 명함에 붙은 직급이 나를 나타내주고 그 직책 안에서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느끼기 쉬웠죠. 그런데 은퇴를 하니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스스로 정의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나에게 아직 쓸모가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는 심정, 우리도 언젠가는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안 좋아지면 이제 내가 뭘 해도 늦었어라는 자포자기까지 하게 되기 쉽거든요. 하지만 막상 한 발 내딛고 보면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새로운 정체성 찾기 직장인, 부모, 가장 외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네 주민센터에서 아이들 독서지도 봉사를 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하면서 시니어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60년 대생들이라면 몇십 년씩 쌓아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걸 문서화해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공유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해보면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사회적 관계 유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전 동료들과도 교류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 큰 힘이 되거든요. 마무리하며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60년 대생의 은퇴는 단순한 회사 생활의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작점이죠.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시작점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낯설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고 경제적 계획이 부족하면 돈 걱정이 발목을 붙잡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올가매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우리에겐 수십 년의 경력과 인생 경험, 그리고 여전히 왕성한 에너지가 남아있잖아요. 건강 관리만 잘하고 내게 맞는 활동이나 직업을 찾아서 꾸준히 준비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말 것이에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나 선후배, 가족 또는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의외의 해결책이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또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선 시니어 인재를 환영하기도 하고 경험을 나눠주면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또 한 번의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나이 들었으니 이젠 끝인가? 하고 좌절하기보단 은퇴는 준비 없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즐겁고 의미 있는 길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우리에게 맞는 길을 찾아봐요. 인생은 길고 우리가 못할 일은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과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퇴 이후의 삶을 좀 더 계획적으로 즐겁게 보내자고요. 모두 화이팅입니다.